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공공주도 3080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서울 32만호, 분당 신도시 3개 크기 자랑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처음 주도하는 주택정책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고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지속적인 국민소득의 증가와 최근의 이례적인 가구 분화와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하였고, 거짓말이죠? 뻥이네요.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반이 확충하였지만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곳에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초반까지 공급이 넘쳐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30이 서울 30만호, 80이 전국 80에서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30만호는 분당 신도시의 3배 크기이고요. 강남 상구 아파트 34만호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상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의 이번 공급 대책 물량 합치면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공급 계획입니다. 뻥일 것 같아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 정보를 읽어보겠습니다.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동 신다시 3개, 강남 상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인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 건축구역, 민간의 창의적 설계 시공,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어포레이블 하우싱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분양주택 중심 70에서 80%, 일반 공급 비중 상향 15에서 50%, 추첨 더위 일반 공급 30%,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 공유를 하겠다.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를 하겠다. 제초한 미부가 공공시행을 전제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가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플러스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 공유, 토지주 추가 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 임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에서 30% 추가 수익, 사업기간 단축, 공공 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민간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이번 혁신 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총수 등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 체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공공주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 공유합니다. 이게 무섭죠?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뭐라고요? 함께 공유합니다. 공산주의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갱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그 결과 발생 이익은 함께
공유합니다. 내 땅 뺏어서 함께 이익을 공유합니다. 이 말이죠.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을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해 충분한 수익, 세입자, 영세상인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 여건 등을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나왔네 답. 토지주들이 완강하게 거부할 것 같네요. 토지주들이 거부할 것 같아요. 토지주들이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주들이 소송 들어가고 난리 칠 것 같은데요. 벌써 답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이번 대책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절실한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 저금리 유동성 소득 증가, 금속한 가구 분화, 공급 부족 우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가구수 증가가 뭐 서울을 말한 것 같네요. 그죠? 서울. 그죠? 여기 지금 수도권이 12만 9천호고 2016년에 서울은 증가수를 말하는 거죠. 증가수. 여기가 지금 천채도 안 되고 0.1로 표기하니까 좀 힘드네요. 200호 이렇게 증가된 거고 2017년에는 수도권이 18만호 증가했고 3만 4천호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수도권이 21만 1천호 증가했고 2018년에는 서울은 3만 3천호 증가했고요. 2019년에 수도권은 25만 4천호 증가했고요. 2019년에 서울은 6만 2천호 증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직주 군접습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산업 추구 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 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지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시급합니다. 절실한 도심 내 추가 공급, 추가 주택 공급, 역대 최고 공급, 시기별 주택 입주 물량이 추이, 전국은 쭉 표기되어졌네요. 2005년에서 2007년, 그다음 2008년에서 2012년, 2013년에서 16년에서 지금 전국 물량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공급됐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네요. 수도권도 가장 많이 표기됐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도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못 믿겠는데 어쨌든 자 신규 택지 지정 시기별 공급 택지 지정 현황입니다. 1998년에서 2000까지 2003년에서 2007년 가장 많이 공급되어졌고요. 지정 현황 2008년에서 2012년 줄고 13년에 16년 줄고 17년에서 조금 늘었네요. 지금 계속해서 공급량, 착공량, 인허가량 계속 다 민간에서 발표한 것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역대 최고 공급해서 이렇게 숫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현 정부에서 많이 공급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이게 좀 믿을만한지 조금은 의심스럽네요. 워낙 정부가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부동산원이라든지 허위 정보를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발표를 해서 이것도 좀 믿을 수 있나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전국 자가 점유율 58%, 서울은 42.7%,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이 50%, 서울이 42%,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전국이 5.3%, 서울이 8.8%. 이 정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민간 신문이나 민간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주거 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밀 개발이 필요합니다. 입지가 우수한 역 근처에 인접할수록 오히려 소형 필지와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돼야 할 중공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중공업 지역은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 헬스, 택배, 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보금자리에 할 저층 주거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주민갈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발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마땅한 개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 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안 하겠단 말이네. 딱 들어봐도. 재건축, 재개발해야 아파트 주거 숫자를 쾌적한 주거를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벌써 재건축, 재개발이 나쁘다고 까고 지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안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가감한 계획 규제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와 조합원 간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 유착 조합 비리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깜방도 가고요. 그러면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지만 여기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습니다. 분당 신도시만 한 면적의 서울이 중공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장과 상가들이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통합적인 개발이 어려우나 주민들 간의 합의가 어렵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도 정비사업과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기존 방식으로 개발하기가 곤란하다. 역세권, 저밀도, 비효율 이용,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산업구조 불일치와 활력 없는 도시, 이렇게 허름한 역, 또 허름한 중공업, 상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네요. 정비교 구역이 아닌 곳은 더 어렵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 토지주들 간의 의견이 조율돼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형 소형 건물 혼재,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 간의 이해상충, 잘 되는 상가와 쇠퇴한 상가, 개발비 부담이 없는 토지주들까지 너무나 복잡하지만 마땅한 법적 절차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이 기존 방식으로 개발하기가 곤란하다. 저층 주거지, 자, 신축, 증축, 주거환경 개선 곤란, 개발수단 부재, 도시재생 지역, 정비사업과 연계 부족.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퍼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에 지정하며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개인이 건축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주도, 공공이 주도하는 패스트트랙 모델을 하겠다. 자, 민간 제한, 예정지구 지정, 토지주의 3분의 2 동의, 사업지구 확정, 토지 확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착공. 자,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에게는 기존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개발비용, 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 개발비용 부담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세금물을 재정착 외에 다가구 주택 월세 수입에 우전하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니츠 주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제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역세권, 중공업적, 저층주거지 등 비정비구역까지 적용 모델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합니다. 세입자, 영세상인 등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시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 용으로 제공합니다. 동시에 사업 구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의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 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는 다 푼다. 용적률 상향, 총수 제한 완화, 기부 체납 제한, 재건축 부담 미부과 절차 다 걷어낸다. 조합 없이 공공시행, 신속한 토지 확보, 소규모 지역도 가능하다. 이익은 함께 다 나눈다. 토지주 추가 수익 보장, 세입자 상인도 지원, 생활 SOC 확충. 자, 개발 이익 사유와 걱정 없이 가감한 규제 하나도 가능합니다. 공공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 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 체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 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얻은 개발 이익은 모두 우리 사회가 공유합니다. 개발 이익은 토지주의 추가 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합니다.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총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절차는 크게 간소합니다.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 확보를 빠르게 주택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성공 사례, 허디슨 야드, 싱가포르 온너스, 마리나 베이 샌즈, 영국 토크렌즈, 파리 라댕팍스, 뉴욕 배터리 파크. 공공주도 성공 사례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허디슨 야드, 싱가포르 원노스와 마리나 베이 샌즈, 영국 토크렌즈, 파리 라데팡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릉마루, 관악 강남 아파트, 천호 1구역, 성남중 1구역 등 대표적인 선도 사례입니다. 다양한 성공 사례, 정릉마루, 정릉 스카이 연립, 자, 관악 강남 재건축, 천호 1구역 재개발, 성남중 1구역, 공공주도 3080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중공업적,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 핵심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구 도입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합니다. 용적률 상향, 기부 체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에서 30%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근본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이 약 61만 6천호, 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총 83만 6천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근본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의 32만원 분당 신도시 3개의 규모에 해당됩니다. 공급 부지 물량은 21년에서 25년 추계지 총괄입니다. 서울은 정비사업 9.3, 7.8, 역세권 7.8, 7.8만호, 0.6만호, 6천호, 저층주거 3만 3천호, 소규모 6만 2천호, 도시재생 0.8천호, 공공택지 빼고 비주택 리모델링 1만 8천호, 신축 매입 2만 5천호, 이렇게 해서 32만 3천호 이렇게 되어졌네요. 인천 경기가 정비사업이 2만 1천호, 역세권 1만 4천호, 중공업지가 3천호, 저층주거가 1만 3천호, 소규모가 1만 6천호, 도시재생이 1만 1천호, 공공택지가 18만호, 비주택 리모델링이 1만 4천호, 신축 매입이 2만 1천호, 5대 광역시가 22만호인데 정비사업 2만 2천호, 역세권 3만 1천호, 중공업 0.3, 3천호, 저층주거가 1만 5천호, 소규모가 3만 2천호, 도시재생이 1만 1천호,
공공택지 광역이 56,000호, 지방이 27,000호, 비주택 리모델링이 9,000호, 신축 매입이 14,000호, 근본 83만 6천호 중 약 57만 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천호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호와 공급계획을 합하여 200만 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 여건 검증 및 GSI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이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 참여를 근거로 공급 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 사업별 요약, 입지 유형,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급 확대 방안,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신설, 지원, 토지주 수익 보장,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개선, 공공성, 자녀의견, 생활 SOC, 공공임대 및 공적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입지 유형별 복합, 특화 개발사업 신설, 공공시액 수용 방식 토지주 우선 공급하겠다.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주거상업 고밀지구 신설, 지원 용적물 상업 비율 및 주차장 의무 완화. 중공업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산업 쇠퇴지역, 주거산업 용합지구 신설,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센티브 부여가 되겠다. 저축 노후 1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 개입 요하고 노후지역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신설할 것이고 지원은 용적률 또는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정비 절차, 신설 정비, 민간 자율 원칙이고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 시행 가능하다. 역세권 소규모 5,000제곱미터 미만, 중공업 소규모 5,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재개발 신설하고 지자체 구역 지정 조합 자율 시행, 지원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겠다. 신구 혼재 노후주거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에서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민간이 체계적 정비하고 지원 소규모 정비 요건 완화하고 도시의 건축규제 완화 등 이렇게 처리하겠고요. 도시재생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지원, 부지 확보, 용이성 제고, 재정 지원 등이 있겠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는데요. 토지주 기존에 비해 10에서 30% 추가 수익률을 주겠다. 저소득 등 고령 토지주는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세입자 순환정비 방식으로 개발하겠다. 영세상인, 영세공장주, 임시 영업시설 조성 등 촘촘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 자, 입지에 맞춰 재탄생, 역세권 주거 상업 고밀지구,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주거 산업 융합지구, 이렇게 멋지게 개발하겠다. 자, 저층 주거지역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도시 경쟁력을 되살리는 거점으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이렇게 캐치플레이즈를 했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재개발 30만 6천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 한시를 신규 도입하여 노후 슬럼과 비효율적 부지 이용 등에 불구하고 적정 개발 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다. 공공의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해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하겠다. 자, 토지주 민간기업이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 입지를 발굴하여 LH, SH 등의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한하며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의 신속히 추진, 예정지구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1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 확보, 지자체 신속 허가, 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 민간건설사, 디벨로퍼 사업 제한을 장려하고 리츠 공동 출자, 사업비 분담 방법으로 공기업 민간 공동 시행도 활성화하겠다. 용적률 상하, 기부채나 대안 등을 통해 사업성 대폭 제고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장래에 부담할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현물 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 양도세 비과세를 도입하겠다. 또한 보장 추가 수익 외에 개발 이익은 비용 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 영세상의 이주 생계 지원, 지역사회생활, SOC 학칙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공유형 주택 또는 신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종업적, 저층 주거지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 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이고요.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은 용적률 사용한 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 통로 설치 등 교통 편의 극대화를 통해 주거 상업 고밀지구로 복합 고밀 개발, 주거 업무 플러스 상업하고 제조 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중공업지역 5,000제곱미터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 센터, 청년 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의 복합된 주거산업 육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채광이 높인 기준 등 건축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 복합을 통해 우수 정주 환경 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다. 주거 상업 고밀지구, 주차장 없는 주택, 정부 지원, 교통 연동성 강화, 이렇게 지하철하고 연결된다.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저층 주거지, 주택, 생활 SOC 플러스 주택, 주거 산업 융합지구. 또한 역세권 중공업과 소규모 5,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정비개발 사업을 신설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며 토지주거 정비사업을 시행,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 방식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유혹 경계 설정 제한 및 부지 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13만 6,000호, 이해관계 조율 및 공익확보 등 공공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 분양계획 등을 주도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 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경 운인일에 대폭 단축하도록 하겠다.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 과반수로 신청, 1년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요하다. 동사업의 1단계 종상향으로 법적 용적률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를 통해서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별건축구역 의제들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으로 적용되고 조합은 해산하겠다. 재건축은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미적용하겠다. 조합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고수익 보장, 그 다음에 장래부담 아파트값을 현물 선납, 양도세 비과하고 정산 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 공기업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되며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 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선정 업체 및 매몰 보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관리 처분 방식은 입주시까지 분담금 변동 등 사업 리스크를 조합원이 직접 부담하고 우선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 등은 현금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은 시공 브랜드 선정 외 기능을 공기업이 양도 주민대표를 구성하겠고 특수사항,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생활 SOC 확충은 도심 공공주택과 동일하게 추진하겠다. 도시재생,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 약 3만원,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주거지 개선 등으로 대폭 완화하겠고요. 공공이 세태지역의 지구 단위 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 주민 3분의 2 동의 적용, 입지 규제의 최소구역 및 의제 기반시설, 생활 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또한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한 뉴딜 사업을 신설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건 이내의 사업지를 선정해 나가겠다. 공공택지 신규 지정 약 26만 3천호, 전국 15에서 29대 26만원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를 중심으로 지방권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기 주택 확충 10만호, 3년 이상 무주택자는 누구나 70에서 80%는 분양주택 공급, 일반 분양 공급 비중 상향 15에서 50%, 일반 공급 30%는 추천제 도입, 전세대책 11만
4,000호 공급계획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내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최대한 확충하겠고 공실, 호텔, 오피스, 청년주택, 기숙사 등의 리모델을 활성화를 해 준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 지원을 세제혜택, 강화, 메리츠, 매입 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매입 약정 방식을 통해 양지르 다세대 오피스텔 공공전세 공급 확충을 위해 허그 보증 신설을 하겠고 사업비 최대 80%까지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 등을 추진하고 민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 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의 70에 8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시면은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또한 공급 여력을 대폭 확충주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 공급 비율을 상향한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겠고 현재 공공분양 일반 공급 15%에 불과하므로 당초 민간 택지 인정을 감안하여 일반 공급의 비중을 상향 15에서 50% 한편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 공급되어 있는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이 30%를 더하여 폭넓은 기회를 주겠다. 투기 수요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우선 공급 제한하겠다.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이다. 지분 쪼개기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거래 단속하겠다.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실행하겠다. 투기 수요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 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하고 대책 발표 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매각 체결하는 우선 공급은 미부여할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 공급을 미부여하고 일체 건축물 1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 공급 1개만 허용할 계획이고 또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제한되며 우선 공급 대상자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가야 할 우선 및 정비사업조합원은 분양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 실강행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 예정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이상거래 투기 수요의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 업계 지자체 등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이 제외하거나 예정 지구 지정을 중단하겠다. 특히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 예전보다 10%에서 20% 상승 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기발표 정책 참여 희망 지역도 가격 상승 관찰 시 사업 선정에 제외하겠다. 아울러 상기 조치에도 불안 징후가 감지되거나 과열 확산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다 높은 시장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 이번에 제시된 개발 모델은 현재 조합원 및 토지주의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존 토지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보다 10에서 30%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요. 토지주에게 도시건축 규제 대폭화나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면제, 재건축 초과 의무 부담 미부과 현물 납부 시 양도세, 비과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신속한 인허가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배가하며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비사업의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단축된다. 기존 자산의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 공급권을 부여받은 후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현물 산납 방식 도입한다. 아울러 부담 능력이 부족한 토지주 세입자 영세 상인에서는 공공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시에만 시작되며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겠다. 민간기업에서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 종전의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이 준비되고 있고요. 민간기업이 단순한 설계 시공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부 사업, 공공도심, 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민간기업이 직접 지분 참여,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공동 시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요. 특히 새로 도입되는 역세권 및 중공업지역에 대해 소규모 개발, 신축, 구축, 혼합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사업을 원칙으로 시행하는 만큼 앞으로 활발한 민간 참여 기대를 가는 분야이다. 반드시 해내겠다. 마무리. 신속한 법적 기반 마련, 제도적 근거 마련을 법령 개선을 신속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지자체 협력체계 TF를 구축하고 상시협의체 운영하며 사업 정과장을 공동 관리하고 인허가를 신축 추진하겠다. 민간 협력 전문가의 협약, 민간 참여 전문가 참여를 통해 대책 실행량을 확보하겠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지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 시행사, 선지자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을 준비하고 주민을 맞추는 대로 기발굴 후보지를 공개하겠다. 현재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전담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확보하여 이번 대책을 발표한 다양한 사업들을 컨설팅 및 사업 수주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또한 대책 실행력을 확보해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소규모 주택 정비 등 관련 법률이 즉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공감하는 한편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등으로 주택 공급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 구축, 정부, 공공기관 내 사업 전담부서 시도 강력한 추진 체계도를 신속히 하도록 하겠다. 공공주도로 3080으로 지급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택시장 조기 안정에 정부는 의지는 확보합니다. 정부는 대출, 제재, 규제 등을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으로 확립을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앞으로 거시경제 주택정책시장 변화에 맡겨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 투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하인 만큼 사상 최대 수준 공급인 지속전망 중장기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한계 상황의 가계대출 비중, 최근 집값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에 급증한 HAI 지수, 주택 변동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 7월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상계 신도시 공급 물량과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양질 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이 적에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말씀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발표를 함으로써 효과는 딱 하나 있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초보들은 이제 많이 공급되나 보다라고 매매를 좀 다음으로 연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현 정부를 믿었고 또 현 정부를 지지하는 또 그런 사람들, 또 아직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숫자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 공공주도 3080으로 인해서 이 숫자 전국에 83만 원을 공급하고 상계 신도시 더해서 200만 원을 공급하고, 이 숫자만 박아서 엄청나게 공급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에 못 사도록 우리가 또 사지 않는 결정을 2023년, 4년, 5년, 6년으로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왜 이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그래서 끝이다 이거예요. 관료들도 멋지게,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도 여기 공공기관 어디예요? LH, SH 여기 주도하고 하겠죠? 전남개발공사, 우리 광주 같은 광주도시공사, 대전 도시공사 있겠죠. 부산 도시공사 다 있습니다. 이런 데서 임기 끝인데 저게 될까? 과연 저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하는 신용만 하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임기가 아직 1년밖에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남았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막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민주당의 하는 행태들을 보면 좀 치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법안 발의도 막 봐보면은 구멍이 뻥뻥 뚫리게 해놓고 막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또 2개월, 3개월 뒤에 또 통과시키고 이런 행위를 하더라 이거죠. 이런 것도 치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굉장히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신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주들입니다. 지주들은 유주택자죠. 유건물자고, 유소유자고, 땅을 소유한 자고, 정부가 하는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신뢰성에서 이 정부는 빵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를 않을 것이다. 뺏기면 끝이다. 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게 좀, 많은 글들을 보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 25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이걸로 인해서 극도의 불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 그래서 여기는 그냥 총괄적이고 궤괄적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부 법령이 들어오고 하면은 거기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또 극렬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봐보니까 지주분들한테 뭐 아파트 상가를 주겠다 뭐 이런 것 있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어떠신 분들은 아예 지주분들이 차라리 빨리 돈으로 보상해주고 빨리 뜰란다 했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네들 공공주도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돈으로 빨리 보상해주면 내 아파트를 사든지 그 돈으로 다른 데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든지 상가를 사든지 할 테니까 빨리 보상해주라. 만약에 이런 지주분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또 뭐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뭐 돈으로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땅을 다 깔끔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LH가 용적률을 대폭 뭐 700% 이렇게까지만 한다고 하면은 그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은 좀 좋다고 보아집니다. 역세권.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또 가장 이제 불안한 것은 그거죠. 문재인 정권이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정권이 되면 이거 유야무야 시켜버릴 것 같아서, 뭐, 되지도 않을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제목만 뻔드르르하게 해놓고 세부 내역은 검토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져요. 자, 뭐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 내에서는 집값 잡는 것은 이 공공주도 3080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말을 했다시피 이게 빨라야 언제 된다고요? 5년 걸린다고 말했잖아요. 5년. 다음 정권에 이것을 해준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바뀐 그 정책을 해야죠. 만약에 이 정권이 초창기에 한 거라면 초창기 중반기 해가지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막 이게 진행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것을 다음 정권이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규모를 좀 줄일 수는 있지만은 아예 못하게까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권에 1년밖에 안 남은 말기에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기에 해서 그것이 4년간 하고 중간중간 계속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바꾸어 때려쳐 다른 사업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의 불신 이런 게 좀 묻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